안녕하세요, 셀픽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트북을 투인원 태블릿 PC의 끝판왕이라고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오늘은 서피스 프로 7과 비교하면서 실제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피스 프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나 디자인입니다. 포스가 장난이 아닌데요.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어렵지만 이 독특한 디자인은 제트북만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갑차가 연상되는 다각형 디자인에 군용 트럭에서 보법한 그릴, 그리고 이 Z 로고는 굉장히 강인하면서 확실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인해 보이는 디자인만큼 제트북은 실제로 미국 방송에서 제시하는 13가지 극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인데요. 옴스토 테스트와 낙하, 진동, 폭발, 압력 등등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에서도 멀쩡할 것 같은 시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HP가 왜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내구성에 신경 쓸 것일까라는 질문이 들었는데요. 이 질문을 고민 끝에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3,400만원대의 초고가 제품으로 개인보다는 업무를 위해서 회사나 스튜디오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제품입니다. 회사는 제품을 구입할 때 사용자의 취향과 편의보다는 내구성을 중점적으로 두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서피스처럼 가볍고 이쁜 것보단 잘 작동하고 고장이 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HP는 이러한 회사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내구성에 공을 들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1년간 사용하면서 대리석 바닥에 한번 떨어뜨렸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모서리가 약간 마모되었을 뿐 제트북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리석 바닥이 약간 깨졌더라고요. 이 정도면 제가 사장이라도 제트북이 정말 매력적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트북만 있으면 전쟁터에 디자이너를 갖다 놔도 일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디자이너를 굴릴 수 있을 것 같은 제품. 이것보다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또 있을까요? 만약 이러한 의도로 HP가 제트북을 디자인한 거라면 의도대로 정말 잘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개발 전략 덕분에 제트북은 투인원 태블릿 PC임에도 불구하고 2kg이 넘는 무게를 보여주는데요. 2.17kg의 서피스 프로보다 6mm가 더 두껍고 가로는 73mm, 세로는 26mm가 더 큰 크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에는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거기에 충전기와 함께 이동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백팩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킥스탠드의 경우에는 서피스와 다르게 U자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적당히 뻑뻑한 힌지는 무거운 본체를 잘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피스를 생각하고 킥스탠드를 펴주시면 다소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체 무게가 2kg이 넘기 때문에 한 손으로 들고 킥스탠드를 펼치기가 조금 버겁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트북을 미리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킥스탠드를 펼치고 본체를 세웠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힘을 덜 들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단자를 보시면 3년 전에 출시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썬더볼트 3 단자가 무려 2개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프로 7에 C타입 단자를 하나 넣어준 것과 비교하면 정말 넉넉한 수준입니다. 제트북은 썬더볼트 3를 통해서 2GPU 확장도 가능하고 4K 모니터를 최대 2대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HDMI 단자가 장착되어 있고 SD 카드 슬롯과 USB 3.0 포트, 반대편에는 3.5파이 오디오 잭과 전원 볼륨업 다운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의 경우에는 높이가 낮아서 손톱으로 눌러 사용하는 편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썩 좋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트북에서 독특한 점이 디스플레이 양옆에 있는 킥 버튼인데요. 이걸 잘 활용하시면 프로그램 사용 시 키보드 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버튼의 사용과 용도는 잠시 후에 패널 리뷰할 때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의 경우에는 서피스와 동일하게 적외선 카메라와 IR 카메라를 통해 안면 인식 로그인이 가능한데요. 인식률은 서피스와 비슷하지만 최신 모델인 서피스 프로 7 쪽이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스피커 제작 회사인 뱅앤올룹슨의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일단 사운드의 퀄리티를 떠나서 스피커의 위치 설계가 완전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피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스피커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서 명확하게 선명한 소리가 전달되는 것에 비해 제트북은 그렇지 못했는데요. 스피커의 방향이 사용자와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서 공간에서 반사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볼륨 자체도 작게 느껴지고 소리의 퀄리티도 좋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설계를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양옆에 베젤의 공간이 많은데 도대체 왜 굳이 위쪽에다 한 것일까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펜 성능입니다. 제트북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펜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때까지 다양한 태블릿 PC를 사용했었지만 정말 이만한 드로잉 성능을 보여준 태블릿 PC를
보지 못했습니다. 드로잉용 PC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트북의 펜은 서피스 엔트리와 다르게 왓콤의 EMR 방식으로 펜에 별도의 건전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경쾌한 필기함이 가능한데요. 필함 역시 4000레벨대로 넉넉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필함 레벨은 최근 출시된 다른 제품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수치인데요. 하지만 같은 4000레벨대라도 이 제트북의 펜은 최소 인식 필압이 그 어떤 태블릿보다 민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피스의 펜이 10g의 무게부터 필압을 인식한다고 가정한다면 제트북 펜은 1g 혹은 2g 같은 훨씬 작은 무게부터 필압을 인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드로잉 기법 중에서 소묘와 같이 스케치를 할 때 잔선 표현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차이를 낳습니다. 잔선이 겹치고 겹쳐서 음영과 볼륨감이 나오고 그림의 깊이가 생기는데요. 이런 스케치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포토샵에서 서피스 프로와 제트북이 동일한 조건으로 테스트한 결과 제트북의 선이 더 세밀하고 깊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함이 그림의 퀄리티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징은 왓콤의 액정 타블렛들이 잘 보여주는데요. 전문가들이 왓콤을 쓰는 이유와 그리고 왓콤 시장 점유율이 90%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트북 펜은 그러한 면에서 왓콤의 액정 타블렛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삼성 갤럭시 S펜도 인식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섬세한 선 표현은 제트북 펜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펜 기능을 세밀하게 세팅할 수 있는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펜의 감촉과 기울기 감도, 버튼 설정, 좌표를 보정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세밀한 설정 방식은 고가의 왓콤 액정 타블렛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HP가 얼마나 펜에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12개 버튼이 있는데요. 중앙의 버튼은 3가지 모드를 지원해서 총 30개의 단축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만 잘하시면 키보드 없이 단축키로 충분히 프로그램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펜 거치 방식인데요. 타입커버 측면에 홀더를 통해서 거치하거나 별도의 파우치에 보관합니다. 자석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서피스 프로에 비해서는 고정 방식이나 고정형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펜 홀더가 천 소재라서 덜렁덜렁거리거든요. 이 부분은 서피스 프로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서피스 프로를 쓰면서 항상 들었던 생각이 타입 커버가 분리된 상태에서 무선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로잉을 할 때 단축키 쓰기가 매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서피스 프로로 드로잉 작업하려면 별도의 키보드를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트북은 타입 커버 자체에 블루투스와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분리한 상태에서 무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도 타입 커버에 백라이트를 켤 수 있고 터치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면 다시 본체에 장착해서 충전하거나 아니면 마이크로 오핀을 통해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대략 30분 만에 완충이 되고요. 한번 완충하면 대략 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타이핑 시 키감의 경우 너무 깊지도 얇지도 않았는데요. 서피스와 비슷한 느낌을 주었지만 타입 커버가 넓어서 손바닥을 올려두고 타이핑하기에는 서피스보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타입 커버에 IC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인식이 가능하고 게다가 터치패드도 NFC 칩이 있어서 삼성페이 인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왜 넣어놨는지 아직도 정확한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PC카드로 결제할 때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걸까요? 아무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반면 타입 커버의 마감은 살짝 아쉬운데요. 서피스의 경우에는 부드러운 패브릭 소재로 이루어진 반면 제트북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레자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레자의 내구성이 좋지 못해서 테두리 부분이 우는 현상이 있고 또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트북의 디스플레이는 16:9 비율의 14인치 크기 그리고 4K 해상도를 가진 패널입니다. 서피스와 비교해보면 높이는 거의 동일하고 가로로 대략 5cm가량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래서 3:2 비율의 패널을 좋아합니다. 서피스의 경우 12.3인치지만 3:2 비율로 인해서 16:9 비율의 14인치 패널과 동일한 높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사실 16:9 비율은 영상 시청하기에 적합한 비율이지 작업하기에는 그리 좋은 비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트북 패널이 3:2 비율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하지만 색감의 경우에는 제트북은 어도비 RGB 100%를 지원합니다. 이게 또 그래픽 작업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은 이미지라도 어떤 패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미지 색감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같은 이미지를 두고 서피스와 제트북이 서로 다른 색감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의 경우 서피스에서는 주황 노랑을 보여주는 반면 제트북에서는 완전한 노란색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초록색의 경우에도 제트북이 더 진하고 선명한 초록색을 보여주고 흰색 배경의 경우에도 서피스는 약간 붉은 빛을 띠고 있지만 제트북은 완전한 백색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색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사용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어도비 RGB는 그러한 색감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
Zbook은 그 기준에 100% 만족하는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도비 RGB를 100% 만족하면서 4K 해상도의 모니터를 따로 사신다면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Zbook 리퍼 제품의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Zbook의 패널은 기본적으로 매트 표면 처리가 되어 있어서 빛 반사를 줄여주고 스타일러스 펜으로 드로잉 시 종이질감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로잉 필링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매트 표면으로 인해서 지문 자국이 크게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Zbook은 7세대 CPU가 탑재된 모델과 그리고 8세대 CPU가 탑재된 모델로 나뉘는데요. 리퍼비시 제품 대부분은 7세대 CPU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7세대 CPU는 8세대와 다르게 2코어 4세대로 작동하고 멀티태스킹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번 서피스 프로 7 i5 모델과 비교해도 대략 40% 성능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CPU 성능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 CPU의 성능만 놓고 본다면 그럴 수 있지만 Zbook의 쿼드로 그래픽카드와 함께 놓고 본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쿼드로 그래픽카드는 오픈GL 기술을 지원해서 어도비나 오토데스크를 비롯한 전문가용 프로그램에서 CPU 연산 작업을 서포트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CPU의 성능 이상으로 작업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포토샵의 경우 확대 축소 시 서피스와 Zbook은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Zbook은 자연스러운 줌인 줌아웃이 가능한 반면 서피스는 정해진 비율로만 확대 축소가 되고 끊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한 Zbook은 캔버스 해석이 가능한 반면 서피스는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이처럼 쿼드로 그래픽카드의 기본 성능 자체가 10세대의 내장 그래픽에 비해서 60%가량 더 뛰어나 일반적인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에서 더 높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Zbook의 7세대나 8세대 CPU는 쿼드로의 GPU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용 프로그램에서 10세대 i5 CPU보다 더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줍니다. 확실한 것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2D 드로잉 툴들은 대부분 싱글 코어로 동작하기 때문에 7세대 CPU나 8세대 CPU나 큰 차이가 없는데요. 따라서 그림을 그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8세대 CPU를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3D 렌더링이나 동영상 편집과 같이 CPU의 코어 수와 스레드 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 8세대 CPU를 추천드립니다. Zbook의 또 다른 장점은 램과 SSD 하드를 셀프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서피스 프로의 경우에는 분해 자체가 매우 어렵고 분해한다고 해도 램이나 하드가 온보드 방식으로 보드에 납땜되어 있어서 업그레이드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Zbook은 볼트 조립 방식으로 분해가 가능하고 램과 하드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램의 경우 최대 64기가까지 늘릴 수 있고 SSD도 시중에 나와 있는 2테라 용량 혹은 그 이상을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드의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서 6배 빠른 Z터보 드라이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는 SSD를 장착하시면 놀라운 전원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배터리나 액정을 저렴하게 팔고 있는데요. 따라서 메인보드가 나가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자가 수리가 가능합니다. 이건 추후에 램과 하드를 교체한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Zbook을 간단히 정의한다면 드로잉 태블릿 PC의 정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피스 펜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펜 성능, 그리고 그래픽 아티스트에게 정확한 기준이 되어주는 어도비 RGB 100% 색열 패널, 드로잉 작업에 유용한 블루투스 타입 커버, 다양한 확장을 지원하는 썬더볼트 3 단자, 프로그램의 처리 속도를 올려주는 쿼드로 그래픽카드 등 그래픽 아티스트에게 주옥 같은 기능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을 생각하고 구입하신다면 태블릿 PC치고 너무 무거운 무게와 저렴해 보이는 타입 커버, 다소 불안해 보이는 펜 거치 방식과 호불호 갈리는 디자인은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트윈원 태블릿 PC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는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셀픽스였습니다.